겨울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독 밝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시리우스입니다. 태양을 제외하고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이 별은 단순한 빛덩어리가 아닙니다. 시리우스는 두 개의 별로 이루어진 쌍성계이며 그 중 하나는 이미 죽은 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별로 계절을 예측했고 현대 과학은 이 별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밤하늘의 슈퍼스타 시리우스, 그 찬란한 빛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겨울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이 가는 별이 있습니다. 유독 밝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그 별. 바로 시리우스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모든 별 중에서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밝게 빛나는 이 천체는 겉보기 등급 -1.46으로 측정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북극성의 밝기가 2등급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시리우스는 북극성보다 무려 25배나 밝게 빛납니다. 그렇다면 이 별이 이토록 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리우스는 지구로부터 약 8.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주의 규모로 보면 거의 이웃집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켄타우리가 4.37광년 거리에 있으니 시리우스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까운 항성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더 가까운 별들도 존재하지만 그들은 시리우스만큼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비밀은 시리우스 자체의 능력에 있습니다. 시리우스 A라고 불리는 주성은 태양보다 2배 이상 무겁고 지름은 1.7배 더 큽니다. 표면 온도는 약 9,940도에 달해 태양의 5,778도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표면에서 뿜어내는 빛의 양은 태양의 무려 25배입니다. 즉, 시리우스가 밝은 이유는 단순히 가깝기 때문만이 아니라 별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대한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리우스의 색깔입니다. 맨눈으로 보면 푸르스름한 백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백색 계열의 별입니다. 이는 높은 표면 온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주에서 온도와 색깔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차가운 별은 붉게, 뜨거운 별은 푸르게 빛나는 법칙이 있죠. 시리우스의 청백색 광채는 그 별이 얼마나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시리우스는 고유운동이 매우 큰 별로도 유명합니다. 초당 약 16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며 우리 태양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6만 년 후에는 지구로부터 7.8광년까지 접근할 예정이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멀어지겠지만 당분간 시리우스는 우리 밤하늘의 왕좌를 지킬 것입니다. 1844년 독일의 천문학자 프리드리히 베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리우스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일 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며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고 미세하게 물결치듯 움직이는 이 패턴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시리우스 곁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중력이 시리우스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베셀은 자신이 본 적도 없는 별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예측했고 이는 천문학 역사상 가장 대담한 추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8년이 흐른 1862년 미국의 망원경 제작자 앨번 클라크가 새로 만든 망원경을 시험하던 중 마침내 그 정체를 포착했습니다. 시리우스 A의 강렬한 빛 바로 옆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점. 그것이 바로 시리우스 B였습니다. 거리는 고작 20천문 단위, 태양과 천왕성 사이의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별은 약 50년을 주기로 서로의 주위를 공전하며 우주의 왈츠를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리우스 B는 발견 당시부터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질량은 태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크기는 지구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약 1만 2천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별에 태양 질량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를 의미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톤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각설탕 크기의 시리우스 B 물질을 지구로 가져온다면 무게가 1톤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천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물리학의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1920년대에야 풀렸습니다. 인도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백색외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것입니다. 별이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중력에 의해 극단적으로 수축하며 이때 전자들의 양자역학적 압력이 더 이상의 붕괴를 막아낸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시리우스 B는 이미 죽은 별이었지만 여전히 표면 온도 25,000도로 타오르며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별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시리우스 A는 여전히 청춘을 구가하며 수소를 헬륨으로 태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B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약 10억 년 후 시리우스 A도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른 뒤 외피를 벗어던지고 또 하나의 백색 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리우스 시스템은 두 개의 백색 외성이 서로를 공전하는 유령 같은 쌍성계로 변모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시리우스의 찬란한 빛은 결국 일시적인 광경에 불과합니다. 시리우스 B가 지금처럼 작고 밀도 높은 백색 외성이 되기 전 이 별은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청색 거성이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5배에 달했고 표면은 지금보다 훨씬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별일수록 수명은 짧은 법입니다. 태양이 100억 년을 살아갈 동안 시리우스 B는 고작 1억 년 만에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대가는 빠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핵융합이 멈추자 별의 중심부는 더 이상 중력을 버틸 힘을 잃었습니다. 외곽층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며 행성상 성운을 형성했고 중심액은 맹렬한 속도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태양계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했던 별이 이제는 지구 크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로 압축되었고 원자핵과 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백색 외성의 탄생 과정입니다. 현재 시리우스 B의 내부 구조는 경이롭습니다. 중심부는 거의 순수한 탄소와 산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우주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 온도가 25,000도에 달하는 다이아몬드이지만 말입니다. 이 별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과거에 축적했던 열을 천천히 방출하며 식어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 흐르면 결국 흑색 외성이라는 차갑고 어두운 천체로 변할 것이지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밖에 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아직 흑색 외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리우스 시스템이 우리 태양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도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성과 금성은 팽창한 태양에 집어삼켜질 것이고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불덩어리로 변할 것입니다. 태양이 외피를 우주로 날려버린 뒤 남는 것은 지구 크기의 뜨거운 핵, 즉 백색 외성뿐입니다. 시리우스 B를 관찰하는 것은 곧 우리 태양계의 최후를 미리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시리우스 A는 여전히 주계열성으로 건재합니다. 중심부에서는 초당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수명은 약 10억 년 정도로 추정되며 태양보다 훨씬 짧은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리우스 시스템은 별의 진화 단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젊은 별이 활발하게 타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생을 마감한 별이 천천히 식어가는 모습. 이 대조적인 풍경은 우주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리우스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밝은 별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별들의 생로병사를 목격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년 여름이면 나일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토양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하늘을 관찰했고 특정 별이 동틀 무렵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
홍수의 시작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이 바로 시리우스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별을 소프데트라고 불렀으며 풍요와 재생의 여신 이시스와 연결시켰습니다. 시리우스의 재등장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새해의 시작이자 생명의 순환을 알리는 신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별을 세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타오르는 또는 불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가장 더운 시기에 시리우스가 태양과 함께 떠오르면서 그들은 이 별이 더위를 가중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복더위를 뜻하는 도그 데이즈라는 표현이 탄생했는데 시리우스가 큰 개 자리의 알파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기간 동안 개들이 광견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여겨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사들에게 시리우스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이용해 광활한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리우스는 특히 중요한 항해의 기준점이었으며 이 별의 위치를 통해 위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오직 별만을 의지해 대양을 건너던 그들에게 시리우스는 하늘의 등대였습니다. 현대 과학에 이르러 시리우스는 천문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리우스 B의 발견은 백색외성이라는 새로운 천체 분류를 탄생시켰고 이는 별의 진화 이론을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1915년 월터 애덤스가 시리우스 B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극도로 높은 밀도를 확인한 것은 양자역학의 예측을 실증하는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찬드라세카르 한계와 같은 중요한 이론적 발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존재까지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시리우스를 이용한 시차 측정과 고유운동 연구가 우주 거리 측정의 표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시리우스 B를 선명하게 촬영하여 백색 외성의 대기 구조와 냉각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영역에서 시리우스 시스템을 관측하며 두 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고대 농부들에게는 계절의 시계였고 항해사들에게는 길잡이였으며 현대 과학자들에게는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별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꼈고 그 빛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점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우주의 증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